안녕하세요. 안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세종시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럼 먼저 세종시에 대해 알아보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럼 떠나보시죠. 모두가 꿈꾸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자치시입니다. 또한 3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인데요. 그럼 신도시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위성도시나 교외 침상도시 등 새로이 개발되는 모도시의 의존적인 도시는 물론 기존의 소도시의 계획적 개발이 행해진 확장도시까지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적 의미는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자족적으로 갖춘 독립도시로서 새로 개발된 것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도시란 사전에 예정된 기간 안에 특정 지역 범위에 대해 다양한 사회 경제적 활동과 물리적 요소를 계획적으로 개발한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산업과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은 1988년 올림픽 이후 주택난은 부동산 투기와 상승 작용하여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일환으로 수도권에 5개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은 제1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판으로 소규모 분산적 택지 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으나 서울 인근 도시들에서 교통, 환경, 교육 등 기반 시설의 부족과 비용 분담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화성 판교를 시작으로 수도권 제2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제1기 신도시보다 녹지율을 높이고 인구 밀도를 줄이는 등 환경 용량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충청남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27일에 공표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남 청원의 일부를 흡수하며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게 된 배경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권 기능의 분산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설립이 추진되었고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가결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림에 따라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5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설립된 데 이어 세종시로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2012년 6월 충청남도 연기군이 폐지되고 공주시와 청원군 일부를 흡수해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권 기능을 분산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설립이 추진되었고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인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5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설립된 데 이어 세종시로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12년 6월 충청남도 연기군이 폐지되고 공주시와 청원군 일부를 흡수하며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2014년까지 이전하는 3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기능과 교육, 문화, 첨단산업 등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입니다. 또한 도시 외곽 지역에는 산업단지와 농경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종시의 교통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약 120km, 대전 청주에서 약 10km, 청주국제공항에서 약 24km 걸립니다. 교통은 동쪽으로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서쪽으로는 호남고속도로와 논산 천안고속도로, 당진 영덕고속도로, 그리고 2012년 3월에 개통된 대전 유성 연결도로가 지나가며 남북으로는 국도 1호선이 지나갑니다. 대전, 청주, 공주, 조치원 등지의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해 방사형 순환교통망이 건설되며 대전 유성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오송역을 연결하는 30.7km 구간의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운영합니다. 조치원 읍 상리에 조치원 공영버스 터미널이, 나성동에 세종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신도시인 만큼 빠르고 신속한 교통망을 갖추기 위해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BRT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영하게 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말합니다. 요금 정보 시스템과 승강장, 환승 정거장, 환승 터미널, 정보체계 등 지하철도의 시스템을 버스 운행에 적용한 것으로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며 그것을 줄여서 BRT라고 말합니다. 도심 지역의 도로와 교통시설을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며 교통체증이 지속되어 필요해진 개념으로 1970년대부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5년 말부터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1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설비가 지하철도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하면서도 도착 정보 시스템과 버스 우선 신호체계, 환승터미널 등 지하철도의 시스템의 장점을 갖춰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 수송 능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버스 대중교통수단 분담률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인 BRT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일 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BRT 이용객은 11만 6,982명으로 중앙행정기관의 2단계 이전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31.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운행한 BRT는 지난 12월 말 기준 탑승 인원이 53만 1,949명으로 탑승 인원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이는 정부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행복도시 및 주변 지역의 인구 증가와 함께 BRT의 편리성, 대전시와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한편 현재 BRT 차량은 총 21대로 출퇴근 때 10분, 평상시 15분 간격으로 1일 8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10일 정부 세종청사 2단계 이전 후 대전 반석에서 정부 세종청사
오송역 구간을 운행하는 BRT 노선 이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 세종청사 2단계 이전인 지난해 11월 월 이용 인원이 8만 8,800여 명이었지만 이전 후인 지난 2월에는 11만 5,600여 명으로 2만 6,800여 명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적자폭도 지난해 11월 12대 운행 시 2,900만 원에서 지난 2월 4대가 증가한 16대 운행에도 불구하고 2,200여만 원으로 700여만 원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기관 3단계 이전 완료와 민영아파트의 지속적인 입주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보다 BRT 운영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까지 세종시는 입법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부상해 지금의 행정도시가 되기까지 과연 어떤 사건과 논의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종시 문제 등장을 설명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한나라당 후보인 이회창 씨와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여론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충청 출신인 정치인 이회창 씨에 비해 충청도에서 지지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시 노 후보 측은 대선을 수개월 앞두고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결국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와 비등한 표를 획득하면서 노 후보가 40만 표 차로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탄핵의 돌풍도 지나가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소야대에 유리한 정치적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 사업으로 4대 개혁 입법과 수도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2003년 12월 수도권과 일부 다른 지역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이었다는 근거로 입법하여 173명 의원의 찬성으로 신행정수도 이전법이 입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세종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긍정하는 입장은 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고 기득권 반대에도 무릅쓰고 균형 성장을 중시한 진정성이 있는 결단이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반면 부정하는 입장은 근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설사 필요하더라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아 정당성이 떨어지고 후보 시절 오랜 정책적 검토 없이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졸속 정책이라는 평을 합니다. 이러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낙연 변호사를 대표로 서울시민 일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이 걸립니다. 어떠한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것일까요? 첫째는 관습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통 다른 나라 헌법에는 수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수도에 관한 조항이 없음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오랫동안 서울을 수도로 삼아와서 그 당시 국민 대다수들은 대한민국 수도는 당연히 서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사실상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거나 그와 유사한 정치적 정당성을 증명할 절차가 있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수도권 이전은 국가 중대사로서 국민은 직접 정책을 결정할 국민투표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 아까 찬성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정치 개입이며 기득권적 발상이라며 맹비난을 하였습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노 대통령의 전략적 정책 추진으로 정치적 비정당성을 헌재가 바르게 판단했다는 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명박 정부 2년차 때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적만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으로
타당성과 효율성이 배제된 채 행정도시 특별법 수정안과 세종시 건설 사업은 추진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세종시 원안과 발전 방안에 관한 지표 비교입니다. 원안에선 도시 성격은 처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였습니다. 사업기간은 30년까지 단계적 개발을 목표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목표 인구는 50만 명이고 토지 이용은 주요 용도는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고용인구는 8.4만 명 정도이며 거점적 고용인구는 2.9명, 유발 고용인구 5.5만 명, 총 인구 17만 명을 계획했습니다. 세종시의 인센티브는 부지 저가 공급 및 세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결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유치 면적은 258만 제곱미터며 도시교통 중심순환도로 2015년까지 완공이며 외곽순환도로는 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국고 8.5조 원 한도입니다. 발전 방안은 도시 성격이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년까지 집중 개발이며 목표 인구는 50만 명 그대로입니다. 토지 이용은 산업대학 연구 기능을 대폭 보강했으며 자족 용지 비율은 20.7%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총 고용 인구는 24.6만 명, 원안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총 인구는 5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센티브로는 부지 공급, 인근 산당과 유사하며 세제 지원, 기업도시 수준이며 규제 완화는 과학벨트법에 근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유치 면적은 901만 제곱미터입니다. 도시교통은 중심순환도로는 2년이 단축됐으며 외곽순환도로는 15년 단축되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국고 8.5조 원 한도에서 과학벨트 3.5조 원, 민간투자 4.5조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지난 1일 개관한 세종시민기록관의 명예정당에 한정된 1만 2천 명에 대한 시 자원의 예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세종시민기록관 건립추진위원회는 7일 오후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정책 간담회는 고진광 위원장을 비롯해 임청산 전 공주대 학장, 임선빈 예총회장, 오영재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에 담길 내용, 국내외 유사 사례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시민기록관 관계자는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노력했던 시민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이용료나 공원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혜택 등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원안 추진을 요구하던 야당과의 갈등이 심해졌던 정부는 세종시로 인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원 정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지방이 추진하고 있던 지방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에서 투자 유치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 주민, 그리고 여야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발전과 수도권의 인구 밀집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은 없는 것일까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세종시 조기 정착과 정상 건설을 위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의 재정적 특례와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회는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낸 특별법 개정안과 지난해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낸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는 등 상호 보완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천명했다면서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 개정 설치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 개정 설치에 대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찾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8일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으로 만들고 나아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 중앙공원 유세 연설에서 세종시를 완성시키고 균형발전의 꿈을 이루는데 이 일화는 다음 정부의 명운을 걸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이곳 세종시를 지켰다고 말하는데 세종시 여러분은 누가 지켰는지 잘 알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자기 당과 자기 정부가 발의한 축소안에 반대해놓고 원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하며 그것도 원안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지켰어야 한다며 지금 세종시 2년 이상 늦어진 것도 누구 때문인지 처음부터 반대했으면 늦어지지 않았을 건데 2년 동안 방치하고 난 이후에 민심이 나빠질까 뒤늦게 원안 찬성한다고 수정안 반대한 것은 아니었냐고 비난했습니다. 역사적인 세종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실로부터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한 지 10년,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공포된 지 7년 반 만의 일입니다. 세종시는 2014년까지 16개 중앙행정부처와 20개 소속기관이 이전합니다. 상주하는 공직자는 1만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세종시를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이 자급자족하는 행복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같이 세종시 건설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종시 시대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세종시 시대의 개막은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종시 건설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세종시 건설 과정은 첨예한 찬반 논란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부기관의 대거 지방 이전에 따른 지역적 이해 관계가 크게 엇갈렸을 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장단점 비교 분석도 쉽지 않은 탓에 오랜 논의에 거쳐 결국 세종시라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수도권과 지역, 지방, 균형 발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기관이 수도권과 세종시로 분산됨으로써 치러야 하는 비용도 적지 않지만 그보다는 세종시 건설이 가져올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발전 촉진에 따른 편익이 더 많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종시청사 문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현재 세종시청사 건립 총사업비 증액 문제로 세종시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세종시청사 건립 총사업비 증액 문제를 놓고 세종시와 기획재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사 건립 총사업비는 1,093억 원으로 이런 가운데 시는 향후 늘어나게 될 인구 등을 고려해 시의회와 보건소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21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돼 총 사업비 1,305억 원 규모로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초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의 자족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는 이 같은 도시계획에 맞춰 시청사도 이에 걸맞게 조성해야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 올해 연말 중앙부처 3단계 이전 등을 고려해 충분한 면적을 갖춘 시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시에 따르면 시청사 총 사업비 1,093억 원은 시의회 및 보건소동 건물 완공까지는 다소 부족한 예산으로 청사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212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시 인구와 공무원 정원 등을 반영해 건립되는 시청사는 중앙부처의 세종청사 이전과 행정도시 효과 등을 고려해 청사 내부 시설과 주차장 등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더욱이 새롭게 건립되고 있는 시청사는 향후 증축이 어려운 건물 구조로 되어 있어 최초 건립 당시 도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넓게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연말 세종청사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 세종시는 향후 명품 행정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시청사는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시의 이 같은 주장에 담당 부처인 기재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도 청사 규모가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기재부 국토예산과는 현재 세종시 인구는 13만 명으로 지금 건설되고 있는 시청사는 50만 인구 수준에 걸맞는 청사 규모이며 도시의 인구와 규모 등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지금이 적정 수준이라면서 타 지자체를 볼 때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사 완공 후 자칫 호화청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사 입주도 안 하고 현 상황에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청사를 이용하다 정작 비좁은 일이 발생하면 청사 별관을 추가해 조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9일 대전에서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시청사 건립 총 사업비 증액 등 모두 13건의 현안 사업을 기재부에 건의했습니다. 세종시청사는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으로 지난 5월 말 현재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5,600여 명 가운데 4,364명은 이주했고 이주 공무원 중 1,200여 명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 거주 형태로는 5,641명 가운데 이주 4,364명, 출퇴근은 1,27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주 형태는 가족 동반, 독신 이주, 거주 지역으로는 세종시, 대전시, 공주 5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방문 시 불편한 점은 시내버스 노선 부족과 택시 요금 과다 요구 등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시내버스 배차 간격 축소와 막차 시간 연장, 대전역 및 복합터미널 등 시의 주요 지점까지 직통 노선 개설, 대전 도시철도 세종까지 연장, 시내버스 시외 할증 폐지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제공과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 이주자에게도 시설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단독 이주 공무원이 많이 사는 노은과 반석동 원룸 지역의 생활정보 안내와 다양한 문화 여가시설 확충 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는 세종청사 이주 공무원의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초청 공연, 찾아가는 공연, 지역 연고 프로구단 경기 초청, 주요 관광지 팸투어 등을 실시해 이주 공무원 가족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긴 잠이 빠져 있는 사이 세종시가 볼품없는 광역자치단체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속 없는 자치권 부여로 이미 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은 붕괴 위기에 처했고 행재정적 지원 제도가 미비한 탓에 자족 기능은 구축한 것은 더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속 없는 자치권 부여로 이미 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은 붕괴 위기에 처했고 행재정적 지원 제도가 미비한 탓에 자족 기능 구축은 더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 출범과 함께 세종시 정상건설은 바로미터인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종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된 대학, 연구기관, 기업, 국제기구 및 병원 등의 입주 시 국지방세 감면,
의료 교육시설 확충 등의 문제 해결은 곧 세종시 정상건설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교부세 특례 등 재정적 지원 특례제도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세종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7년까지 5년간 산출교부세 25%를 가산한 보통교통부 지원을 받습니다. 이에 따른 올해 교부세는 교부세 전체 총액 대비 0.5%에 불과한 1,591억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연기군 시절 보통 교부세보다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광역시 평균 4분의 1 수준, 제주도의 7분의 1 수준, 또 면적유사 23개 시군, 인구유사 11개 시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지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다만 교부세 축소로 인한 타 지자체 반발은 지방비 부담금의 50%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20년 지방자치단체의 수권, 지방분권을 향한 첫걸음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세종시는 계획도시인 만큼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세종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세종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개발 단계인 만큼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전국 23개의 자치단체를 선정해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본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가구는 기존 거주 주거급여 대상자 중 400여 가구이며 약 4만 원의 기본 주거급여에 추가받게 됩니다. 세종시 주거급여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달부터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내 대상 각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 세종청사 2단계 이전 후 대전 반석, 정부 세종청사, 오손역 구간을 운행하는 BRT 노선 이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2단계 이전인 지난해 11월에는 월 이용 인원이 8만 8,800여 명이었지만 이전 후인 지난 2월에는 11만 5,600여 명으로 2만 6,8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적자폭도 지난해 11월 12대 운행 시
2,900만 원에서 지난해 2월 4대가 증가한 16대 운행에도 불구하고 2,200여만 원으로 700여만 원이 감소했으며 앞으로 정부기관 3단계 이전 완료와 민영 아파트와의 지속적인 입주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보다 BRT 운영 적차폭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재현 대중교통 담당은 BRT 이용자 확대와 이용 편의를 위해 올해 말 3단계 공무원 이전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행 시간을 조정하고 배차 간격을 축소하는 등 이용객 확충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운영 적자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찌 보면 좀 더 일찍 능동적으로 대처했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우유부단하게 남의 일 대하듯 적극적이지 못했던 대처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정책을 은근슬쩍 넘어가게 했다는 빈미를 준 셈입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소속 대표단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촉구하는 일이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입니다. 이미 정부가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공장 증설을 허용한 것은 수도권 환경 규제라는 빗장을 푼 것인데요. 충북과 비수도권에서 예측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것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내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 번 열린 빗장은 2번, 3번도 가능한 일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사활을 걸린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가는 다음엔 어떤 문을 열어주게 될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권 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결집해 좀 더 강력하게 대처했어야 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인 세종청사 2단계 입주가 마무리됐습니다. 2단계 청사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16개 기관 4,88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번 이전으로 정부 세종청사에는 총리실과 31개 기관 1만여 명의 공무원이 입주해 사실상 행정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년 3단계 입주를 마치고 세종청사 건립이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초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걸맞게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로서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세종시가 지방 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정부 직할시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나 정치권의 말만 믿고 안일하게 있다가는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남도, 대전시, 충북 등 주변 자치단체가 행정 중심도시로서의 세종시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하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추진 실무자였던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지원 단장으로 발탁되면서 세종시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대 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공직으로 마칠 때까지 세종시 설계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세종시 초대시장 선거에서 지역 민심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역 토박이로서 조직력 내세우는 유한식 현 시장에게 패한 것입니다. 이 당선인은 2년간 지난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꾸준한 정책 공약 발표로 차분하게 지지세를 끌어올렸습니다. 6.4 지방선거, 마침내 이 당선인은 웃었습니다. 세종시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으로서 세종을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 내달 1일 세종시민 대표가 됩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설 준비에 한창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은 무엇인가요? 국회 분권 설치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선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행복청과 함께 투자 유치단을 구성해 첨단산업, 대학, 병원 등 자족기능 유치에 나서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 도시건설청, 세종시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원스톱 통합 민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치원읍 인구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조치원 11개 군역 순환형 재개발을 추진하고 조치원 동선 횡단도로 건설 및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연결해 세종시 청사 부지에 중앙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과학벨트 기능지구 조기 착공, 사회적 기업 100개를 창원 지원하면서 세종시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복숭아 축제를 세종 정통시장에서 개최하고 로컬푸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018년까지 세종시를 국제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민관 협력에 기초한 도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심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안전복지정책은 어떻게 구상하셨나요? 2018년까지 세종시를 국제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민관 협력에 기초한 안전도시를 계획을 수립하고 안심 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중심의 안전대책 운영, 세계 최고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추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주요 사업에 시민을 참여시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종시가 29일 오후 2시 한소동에 있는 북카페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례 분석과 문제점 파악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세종시만의 특별한 사업 전략 공유와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국내 최초 전문가인 구기욱 쿠 퍼실리테이션 대표가 마을 만들기를 제대로 해보자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어 참석자들과 세종시 변화와 경험, 마을 만들기 의도 방법, 결과, 마을 만들기 사례와 리뷰, 세종시 기본 틀 창출과 실천 과정을 토론합니다. 세종시는 워크숍을 시작으로 연구 포럼을 구성하고 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연계 융합 시범 사업과 대상 마을 선정,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관 시장 권한 대행은 지금까지 마을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주체가 관이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도로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가 지원하는 협력 행정으로 전환해 세종시만의 마을 만들기 모범 사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을 만들기란 시민 스스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단절된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자치 활동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관내 읍면동의 낡은 폐형광 등 폐건전지 수거함 42개를 설치 교체했습니다. 세종시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세종 구축 환경오염 사전 예방, 매립 처분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제 실천기구인 푸른세종 21 실천협의회와 함께 이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기존에 설치된 300여 개의 수거함 중 너무 낡은 30여 개의 수거함을 교체해 신규 설치 위주로 진행하던 예년과 달리 전체 작업 70%를 교체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거함의 관리기구인 푸른세종 21 실천협의회의 연락처를 기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곽점홍 녹색환경과장은 폐형광 등 수거함은 물론 수거체계의 정비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분리배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폐형광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자원 재활용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 폐형광 등 폐건전지 수거에서 2012년 폐형광 등 78,720개와 폐건전지 2.59톤, 2013년 폐형광 등 118,725개와 폐건전지 3.9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폐형광 등 수거율은 17개 광역단체 중
인구 대비 1위를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른 지역의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